반갑습니다. 보통 열이 전달되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가 흔히 말하면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죠. 전도는 주로 고체 물질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들을 매개체로 릴레이식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열을 받은 입자가 그 옆에 입자한테 열을 넘겨주고 전달해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렇게 열을 전달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흔히 금속 젓가락 불에 달구면 손잡고 있는 반대쪽 끝에까지 열이 전달되죠. 이것이 일종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대류는 우리 흔히 라면 끓일 때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면 넣지 말고 라면 스프만 넣어보면 바로 관찰됩니다. 특히 이 투명한 냄비에 하면 더 잘 관찰되겠죠. 대류는 액체나 기체가 열을 흡수한 분자가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열을 받아서 밀도가 낮아진 입자는 상층으로 이동하고 위 상층에 있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열을 받지 않은 분자, 밀도가 높으니까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대류인데 물을 끓이면 열을 흡수한 물 분자는 물통의 상층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상층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분자는 아래로 내려가서 열을 흡수합니다. 기체의 경우는 향불을 난로 위에 갖다 대면 연기가 상층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난로의 열을 흡수한 분자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불도 그렇게 계속 관찰하면 방 안을 대류를 하는 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는 적외선을 다른 말로 열선이라고 합니다. 빛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분류가 되죠. 그런데 적외선도 빛의 일부인데 적외선이 바로 열선입니다. 실제로 스펙트럼으로 빛을 분산해서 빨간색보다 바깥쪽이면 적외선이죠. 이 적외선에 온도계 갖다 놓으면 온도 올라가는 거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을 열선이라고 하는데 이 적외선이 매개체가 없어도 이동합니다. 즉 전도는 고체라는 매개체가 있고 대류도 액체나 기체라는 매개체가 있죠. 그런데 복사는 매개체가 없이 열이 전달됩니다. 적외선은 광선의 한 부분이니까 빛과 같은 형태로 매개체 없이 이동을 합니다. 이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 대표적인 복사죠. 그리고 지구도 역시 하절기에 데워진 지표면이 우주 공간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온동물이죠. 대부분의 포유류하고 조류는 항온동물입니다. 파충류 이하로는 다 냉혈동물, 그러니까 피가 따뜻한 피가 아니니까 외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데 포유류와 조류는 항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온동물입니다. 물론 이 겨울잠 자는 포유류의 경우에 체온이 많이 하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항온의 시스템 내에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인체는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죠.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몸속에 계속 열이 쌓여서 체온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정량의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또 겨울같이 추운 날씨 아니면 북극이나 남극처럼 추운 지방 이런 데는 외부 온도가 낮죠. 이런 경우는 체온을 뺏기기가 쉽겠죠. 그런 경우에는 열이 방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됩니다. 인체의 열 방출 역시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전도, 대류, 복사가 다 관계합니다. 보통 벌거벗은 상태에서 사람의 열 방출량 중 60% 정도는 복사의 형태로 열이 방출됩니다. 보통 절대 영도는 영하 273도입니다. 이 절대 영도까지도 온도가 내려가는 물체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물체는 나름의 이 방사선을 방출을 합니다. 인체도 역시 적외선을 복사합니다.
외부로 방출합니다. 적외선 형태로 방출합니다. 공기의 온도가 피부보다 온도가 낮은 경우에 실제로 방 안에 사람이 여러 명 앉아 있으면 처음에 냉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도 한참 있다 보면 훈기가 느껴지는 게 몇 번 경험해 보셨죠? 이거 전부 사람의 체열이 복사의 형태로 방출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기의 온도가 피부의 온도보다 낮은 경우에 전도에 의해서 열이 방출됩니다. 피부 분자들에 전달된 열이 이제 공기의 분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피부도 고체죠. 그러니까 항상 진동하고 있습니다. 인체에서 생성된 열은, 체내에서 생성된 열은 피부까지 전도가 되고, 피부에 있는 열은 전도에 의해서 공기 분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의해서 방출된 열은 공기의 대류를 통해서 확실히 인체에서 제거됩니다. 공기 분자는 움직이죠. 열을 흡수한 공기 분자는 당연히 이제 대류에 의해서 상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만약 피부와 물과 접촉에 있으면 공기 중에서보다 열이 훨씬 많이 방출됩니다. 예를 들면 욕조 속에 있다거나, 욕조도 온탕에 들어가 있더라 하더라도 온탕에서 나오면 바로 싸늘해지는 거 느끼죠? 추워지는 거 느끼죠? 이거 열이 물 분자에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의해서 물 분자로 열이 전도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추워지는 겁니다. 만약 외부의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복사나 전도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옵니다. 즉 외부의 공기 분자로부터 피부 분자로 열이 전도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이 방출되는 게 아니라 인체가 열을 얻게 되죠. 만약 사람 체온은 36.5도인데 외부 온도가 38도다. 실제로 여름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지방이라는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바로 체온이 급상승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 역시 인체가 체온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일한 방법이 정발을 통해서, 우리 땀 흘리죠. 땀을 흘리면 이 땀이 정발을 하죠. 그러니까 더울 때 땀 흘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땀을 흘림으로써, 땀이 물방울이죠. 이 물방울이 피부의 열을 제거해 주는 거죠. 즉 전도의 과정에 의해서 물방울이 열을 제거해 주고 이 물방울은 정발하죠. 그런데 사실 땀 안 흘리더라도, 즉 외부 기온이 그래 높지 않더라도 항상 인체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피부와 폐를 통해서 하루에 약 460 내지 600ml 정도 물이 정발합니다. 우리가 땀 안 흘리면 정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발합니다. 이것이 항상 일정 양의 열의 방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도 열을 방출하고 정발이라는 형태로도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가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체가 열을 방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